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4페이지 의외의 흉제 사고, 흉망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흉이라고 할 때는 운이 불순할 때를 통칭하는 건데 이게 꼭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흉망하는 것이 어떤 그 흉한 것을 우리가 표시할 때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앞에 두차 말씀드렸죠. 귀신이 희신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희신이 귀신 역할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국에서 이런 어떤 흉한 부분을 읽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돌발적인 어떤 흉사는 후천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흉망한 경우를 정리해 보면 215페이지 1에서부터 9번 정도까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일지가 귀신 역할을 하는데 그 재화가 없는 경우, 일지가 우리가 어떤 명리학 책에서는 어떤 신체 건강을 의미하는 어떤 신체 건강을 의미하는 그 궁이라고 하죠. 일지 중심으로 건강 상태나 어떤 그 건강 상태의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음양이 같이 왕하고 혼잡, 그리고 또는 전투하는데 해소가 없는 경우, 음양이 같이 멸절되는 경우, 돌발적인 사고인 경우죠. 원국에 격용 희신을 합거하거나 이미 제거된 귀신을 합류해서 다시 활동하게 하는 경우, 원명에 가신이 왕하고 진신이 새, 또는 가신을 제어하는 글자가 행운에서 합거되면 필시 흉망한다. 5번은 격용이 사그러져가 버리는 경우. 진이죠, 진. 사그러질. 흉신이 고지에 장되고 폐고되어 있고 원국에 극제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흉신이 지금 재화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대운에서 흉신을 또 제거하고 있는데 유년에서 흉한 고를 충형으로 열어버리는 경우, 살상효 양인이 사용신인데 관을 용하는 원국에 살왕함을 만나거나 혼잡이 되는 거죠. 또는 살을 용하는데 원국이 관왕함을 만나면 흉하다. 주신이 체를 극하거나 용신이 주체를 극하는 것은 흉한 건데요. 주가 체를 극하는 자는 고향을 떠나는 자예요. 용이 주를 극하는 자는 윗사람을 범하는 자예요. 이건 주보법의 주이고요. 체는 일간 중심이죠. 종화의 병이 원국에 근이 많은데 세운에서 또 만나 일간이 생황하게 된 자. 수명은 원국의 격용희기에 의하여 본래 원국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운 유년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원국으로 산정할 수 없겠죠. 소위 돌발적인 상황, 목숨이 원국에서 정한 수에 미달하는 것. 88번 예제를 보면 개미, 갑자, 을사정해. 개수가 자월의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미토의 자 했지만 고, 미는 개의 고죠. 그러면 개수가 이 경우는
동주, 개미 같은 주에 동주죠, 동주. 그러면 미토가 개수를 극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고신이긴 한데 본기가 극하죠. 또 본기. 그러면 이 개수가 고신, 고기라고도 하죠. 고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취하고 있는데 격신으로 어떤 때 자월이 아니거나 또는 지지에 수의 기운이 전혀 없으면 고기가 그 영향이 미약하게 되겠죠. 본기가 극하게 되는 경우. 임진도 마찬가지죠. 임진. 진이 본기가 무토인데 임수를 극하죠. 샘을 파는데 우물 주변에 어떤 수맥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보아서 우물을 파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겠죠. 아무리 파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줄기 같은 수맥이 흘러오는 장소인가 아닌가를 보고 하는 것처럼 이런 본기가 극하는 뭐 개미나 뭐 임진 이런 것들은 주변에 수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수도 있고요. 횟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나오길 기대할 수 있고 이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고신이 격신이 되는 경우 설명드린 겁니다. 개수가 고신이고 원국에는 없지만 신금이 오면 좋겠죠. 원두라고 하죠. 원두. 원두, 머리 두자. 원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사였답니다. 교사. 근데 교사는 주로 인성 아니면 식상을 쓰는 겁니다. 인성은 어떤 공부하는 것이고, 식상은 나의 정화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르치는 거,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데요. 식상이 희신이면 당연히 인성이 기신이고요. 인성이 희신이면 식상이 기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다. 통상 인성은 연구 어떤 성이고요. 식상은 어떤 재화, 재능 이런 성이기 때문에 교수, 교사, 식상은 보습, 학원, 개인 교습, 무슨 아니면 식상은 어떤 자녀 아이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 대학교가 아닌 학교 이런 걸로 보기도 합니다. 주보를 취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우선 어떤 운을 볼 때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원국에 나와 있는 글자들의 간합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간합을 찾아서 희기를 구별해보고 대운윤회를 같이 보아 시기를 추론하는 거죠. 여기서 개수와 간합하는 무토는 기신입니다. 무토가 임수를 극해서 개수를 맑게 해주는 그런 공헌이 있긴 한데, 무토는 오면은 개수를 합하죠. 지금 이 개수는 원국에서 동주에서 극을 입어서 약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월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오면 물론 간목이 옆에서
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수는 무토가 오면 따라서 합류를 하게 되죠. 무토가 오면 무게합으로 도리어 개수를 합하죠. 따라서 무토는 기신이었는데 희신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때 뭐 좋은 일이 있겠죠. 임수는 기신인데 더 기신 역할을 합니다. 뭐 이렇게 기토는 기신인데 간목을 합류해서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월운을 보는 방법, 월운은 그러니까 유월법이죠. 누차 얘기했지만 유월법은 다른 행운론에서 다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운을 보는 방법이죠. 여기서 지금 신해년 임진월입니다. 신금이 언제부터 활동하느냐? 그 전 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경술년이죠. 경술년 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진, 신사, 여기 지금 경진월, 신사, 경신임 쭉 가가지고 다시 신이 나올 때, 이때부터 신이 발동하고 있으니까 임진월은 신금의 관장 구간이죠. 그런데 임수가 그래서 동해서 작용을 하려면 신금의 관장 구간이기 때문에 신금과의 그 영향 하에서 움직여서 원국에 작용하는 것이지 임수가 바로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6월 핍진법 6월에서는 임수가 원국에 있거나 아니면 대운이거나 도의 똑같은 글자가 오는 경우 또는 원국이나 대운과 간합을 하거나 유년도 마찬가지로 유년에 간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임수가 바로 유년이나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임진월은 원국에 정이 있네요. 정임합이죠. 그래서 신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벗어나서 원국과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도 언제 해월에 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 해월에 동한 해수는 진월이잖아요. 그러면 토에 극을 당하죠. 원래 지지는 충 4월에 만약에 그 전에 해월에 동한 해수는 신해년 4월에 충이 있어서 일단 작동을 멈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전월, 극을 당하죠. 이미 진월에 해수는 수의 고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극을 받아서 고로 들어간다. 활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는 진월에는
활동이 없습니다. 뭐 4월은 더군다나 추위니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쭉 진사오, 미, 신, 해월까지 가야 다시 부활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경술련도 마찬가지. 경술련 술토. 이제 어떤 월의 기, 월기가 원국에 작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어떤 음기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제 89 기자인데 실족사. 추걸인데 지금 해수, 인목 해수가 있는데 개을정이 투관해 있습니다. 추걸의 기토인데 해 중에 간목이 있고 인의 간목이 있고 이미 또 천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걸 본기는 이미 극을 당해가지고 쓰기가 곤란하죠. 격신이 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축은 수가 왕언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나 수생목하는 목에서 쉬어야 되겠죠. 월 본기가 그래도 수가 왕이긴 하지만 수를 극하고요. 축기토가. 그래서 개수는 쓰지 못합니다. 임수를 쓰려고 봤더니 인해합 인목이 합류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축의 경금이 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간목을 취하고 임수를 쓰면 정화와 기토로서 을목을 제거하고 기토는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을 방어해 줍니다. 그런데 인해합이나 해수, 그러니까 격신과 용신 외에 청신이 정화, 기토가 위치가 부적절해서 청하게 하는 역할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 천간의 을목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리어 개수를 설하고 개수를 설하고 정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 정화가 약하죠. 그래서 정화 을목을 설하기는 어려울 상황. 도리어 승목, 상정인 이런 걸 갖다 동원하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습한 을목이 정화에 진짜 바람같이 미약한 정화를 보호한다고 하고 있으니 정화는 도리어 그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신이나 용신 이런 구조를 잘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각각 위치나 어떤 역량 이런 걸 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보아 이 사주팔자의 어떤 레벨을 판단하기도 하는 거죠. 배우자 육친 성궁이 모두 휘신 부부간의 정이나 이런 것들이 깊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운로를 보면 보시면 특별히 경금, 비견, 기신 을목, 가신을 합거 이럴 때 경금과 비견을 두 개 다 얻는다. 경금은 이 팔자에서 비견이면 격신의 편관이죠.
편관의 좋은 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편관도 관성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명예, 이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직업상 순조롭고 을목을 또 얻는 거죠. 을목은 재성인데 원국 일간 기준 재성인데 격신 기준 겁재죠. 활동성 겁재 어떤 좋은 네트워크 인연 그다음에 어떤 무슨 경쟁 분야가 있으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금과 을목이 서로 귀신간에 서로 사라져서 좋아지는 것 이것은 그런 명예를 얻고 어떤 그 좋은 인간관계 어떤 활동 영역이 좋아지고 경쟁에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운에는요. 뭐 한마디로 직장이나 사업에 좋다 이런 거죠. 신운 기신의 녹지죠. 그 다음에 격신 간목의 절지. 충을 하고 있으니까 격신이 파괴되죠. 일단 충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격신과 충을 해서 더더욱 흉해입니다. 수명 62세 타고난 수명이다. 이 수명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태극점을 구해야 되겠죠. 체성이 태극점입니다. 기토가 지금 희용신으로 취해졌으니까 일단 기토를 태극점으로 합니다. 기토를 중심으로 신금과 을목이 극하고 설하고 있으니까 정화 이렇게 기토 정화.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은 이미 을목한테도 박혀 있고 또 기토한테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국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축토 고신 6급 경기가 동고 정기가 동고 시주 정의는 2분 정화는 분수죠. 그러니까 천간 1 해수는 정화의 태지 1 그래서 2분 6급 2분 이렇게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더 원국에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토와 정화 그다음에 연결되는 게 시지에 똑같이 연지와 시지가 같은 글자죠. 그래서 이건 연결이죠. 년월을 위주로 계산하고 년월과 일시가 연결된 글자가 있으면 거기서 계산하는데 연결이란 삼합국, 반합국, 그 다음에 동일 글자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토는 5급이 나오고요. 정화는 6분에서 천간 1급, 그 다음에 월지 축토에서 보면 고지이긴 하지만 본기한테 설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계산. 그 중에 개수가 안에서 극하고 있는 걸 빼주면 순수한 정화의 영양 3분. 그래서 6급 3분. 해수는 연결이긴 한데 급수를 계산하기 못합니다. 따라서 6급 3분이 타고난 건데 경신은 갑인년 아까 봤다시피 세 운에서 격용이 모두 망한 거죠. 대운과 유년 세 운은 이렇게 태세와 대운이죠. 격용이 모두 망한다. 그 다음 사례는 신축, 무술, 신사, 임진. 술월인데 사축이 일단 금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축술형이 있어서 그 금국이
불안정한 상태. 하지만 신금이 투관에 있고 무토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을 격으로 취하고 임수를 경금 가신을 제거하는 청용신으로 취하는데 무토가 투관해서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축은 축술형을 가지고 있어서 반합국인데 불안한 반합국이죠. 동요하는 반합국. 그래서 구태여 말을 만들면 거짓가, 가곡 정도 되겠네요. 대운이 역세운이라는 개념이 여기 앞에서는 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격신 신금이 대운상 녹왕에서 사절지로 가고 용신 임수는 또 대운상 생에서 절지로 갑니다. 그러면 진신은 왕에서 쇠로 가고요. 가신이 그러면 이때 진신을 대체하는 격신으로 간주, 그러니까 간주에서 가신의 운세를 보는 거죠. 거기에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원국에서 가신이 쇠하고 제어가 되고 있어야 한다. 행운에서는 가신을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네. 6월간이 아까 6월 엄격하게 어떤 6월을 볼 때 6월 천간 지지가 있는데 6월간이 동하면 월지도 따라서 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한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어디와 작용을 해서 일으킨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가 동한다. 그러면 어떤 합충, 형충파의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개해년 병진월. 병화는 원국 아니 유년 개수의 극을 해서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병화가 원국 신금과 간합을 할 수 있죠. 또 대운이 또 대운은 지금 병을 지나갔고요. 그래서 병신운이네요. 여전히. 또 대운과 간합을 하죠. 대운과 동일한 글자죠. 그래서 이 병화는 비록 개수의 극을 받는 구간이긴 하지만 작동이 가능하고요. 진토도 천간이 움직이니까 동해서 작동을 한다. 진토 당연히 원국에도 있고요. 도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간과 6월지에 같이 동하는 것,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6월법의 개년의 6월, 이런 6월 보는 방법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기가 중단한 경우, 천간은 일단 극이 있는 경우, 지지는
충이 있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거죠. 지지에도 극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중단이 되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충이라는 거죠. 아까 진토는 목이 극하죠. 목. 진년이면 인묘 월에는 작동하기 불가능하죠. 그리고 충화는 술월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진을 극하는 인월이나 묘월은 진토가 완전히 작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술월은 진토의 기운이 완전히 불가능해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이기도 하지만 수의 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수고. 수고는 목이 토를 극해서 약간 보호해주는 경향도 있어서, 지지는 극을 받는 월이라고 해서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 건 아니다. 어쨌든 약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 충이라고 하는 월이 있으면 작동이 멈춘다.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해년. 천간의 기가 언제 발동하고 언제 멈추고, 지지 해수의 기가 언제 발동하고 멈추고 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병진월, 이걸 요약해서 보시면, 자, 이건 운, 년, 월입니다. 대운간 병화가 원국, 신을 합합니다. 합거되겠죠. 병신, 운. 그다음에 개해년, 유년간 개수가 대운 병을 극하고 원국, 신을 설한다. 따라서 원국, 신은 또 쇠해져서 합류되게 되죠. 합거되었다가 합류됩니다. 병진월, 6월간 병화가 대운과 동일한 글자가 되고 또 원국, 신을 합합니다. 유년 개수의 관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또 신이 합거된다. 통상의 경우 개수 유년간이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병진월은요, 병화는 개수를 넘어 원국이나 대운의 작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운의 천간이나 원국의 천간과 같은 유월간, 아까 도의라고 했죠. 도의 또는 간합, 해당 글자 영향 증강신을 볼 수 있다. 또한 원국 대운의 글자와 간합하는 맞죠? 직접 간합. 이때 유년이나 대운 후 천간이 해당 글자를 극하면 영향이 감축된다. 극하고 있는데 간합을 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극은 받으니까 영향이 감축되는 건 사실이죠. 이 사례는 이렇게 보면 된다.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 두 개의 병화가 각각 대운과 유월에서 오는데 원국의 하나의 신금을 합하니 쟁합으로 볼 수 있고 합과 합류의 반복이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합주 어떤 에너지 상태를 본다면, 영양 상태를 본다면 합주로서 일종의 탈진 상태. 아까 이가당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가당진은 수명을에도 적용을 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6월은 일단 6월을 보는 거. 6월에 같은 글자가 오면
음기. 일단 같은 글자면 음기로 보는 것이죠. 근데 간합하는 경우는 딱히 그게 음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예를 들어서 병대운인데 6월이 오면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음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타당하죠. 그 다음 발자는 병호, 무술, 신유, 신묘. 오술 화국이 있고 묘유충이 있습니다. 묘유충으로 을목이 손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오술 화국이 있어서 을목을 또 극하기도 합니다. 유금을 극하기도 합니다. 일단 병신합은 시와 년이기 때문에 간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생토에서 무토를 격신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호위하는 용신을 병으로 한다면 기토를 제거하는 그런 글자가, 기토가 없긴 하지만 청용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금으로 기토를 제거하거나 을목을 제거하는데 신금이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신금은 오술 화국, 그 다음에 묘화충 해서 청하게 하지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면 제대로 된 주부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정화를 취하고 을목을 취하고 무토를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경자년, 경자운, 갑자년, 경호월. 경금은 무력하죠. 그런데 도리어 간목을 자극합니다. 오화는 원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오화가 동하는데, 오화는 희신이죠. 정화의 격신의 록근이니까요. 두 개, 유년과 대운의 두 개의 자수에 충을 나갑니다. 두 개의 자수. 이것은 두 개의 오화가 6월, 그러니까 월과 원국의 두 개의 오화가 두 개의 자선에 충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기, 경호월이니까 오화가 동하는 것, 오화가 응하는 것. 그러면 두 개의 자수의 원국의 오화가 충을 받아서 정화, 격신의 뿌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 유년이 지금 자수이기 때문에 그 5월에 오면 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수의 기운도 일단 멈출 수밖에 없는데 대운이 또 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화가 영양이 딸리게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오화가 제거되는 형이
가스 폭발로 죽은 경우 개미, 신유, 기축, 무진. 일단 유축이 금국을 이루고 토가 왕하죠. 토생금이 일단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투간, 신금이 투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수가 신금을 붙어서 설하기 때문에 금이 왕한데 그러면 경금을 취해야 되고 무토를 취해서 경금을 보호하고 신금 가신을 개수가 설해서 청하게 하는 거죠. 대운간을 보는 방법, 대운지를 보는 방법. 대운간은 합과 합류, 동주에서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대운지는 격용희기의 생황묘절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6월은 주로 음기, 통일월자 영양해주 증강해주. 개유월, 개수가 음기하는 건데요.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어서 원국에서 간합을 못하던 것이 이제는 합거가 된다. 이런 거죠. 무오운, 무오, 김인년, 개유월 이렇게 합이 응하죠. 그래서 원국도 합이 응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자, 월기가 유년을 건너뛰고 대운을 건너뛰고 원국에서 와서 형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죠. 월의 기운이 그 어떤 태세라고 하는 그 유년의 제일 강한 기운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월에서 파생된 대운의 기운을 넘어서 원국에 그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음기로 봐라 이거죠. 개유월이 왔다. 그러면 개도 원국에 있고 유도 원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와 유가 음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서 작용을 할 건데 개는 원국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기합을 하겠구나 이런 거죠. 수명은 무토가 일단 희용신이기 때문에 무토가 태극점이죠. 무토. 근데 일단 기토가 혼잡하죠. 그러면 신금을 쓰는데 신금이 기신입니다. 그러면 희용신으로 최종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태극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개미가 태극점, 신유는 밑을 설해서 개수를 생한다. 신금이 기신이긴 하지만 개수로서 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금의 역량을 개수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개수는 고신 6급, 천간 개수 1급, 7급에 무진 유금의 경금 6분. 여기 제가 써놨네요. 자, 수명은 무토로서 계산하는데 기토가 혼잡, 기토 기신을 설하는 신금, 단 경금을 혼잡하게 하니 개수.
무경갑을 가산한다. 무경을 가산한다. 이렇게. 그런데 나눠서 하는 원국을 보는 나눠서 글자를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면 무토 계산 따로 개수, 신금, 경금 이렇게 하면 7급 5분입니다. 그 다음 예제는 경자, 무인, 신미, 을미. 대운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대운이 수정을 해주시고요. 기묘대운, 그 다음에 경진대운. 목, 을목이 투관에 있습니다. 을목을 주신으로 취하면 간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경금을 이용해서 간목을 제거하거나 병화로서 간목을 설해야 되는데 병화는 무토가 투관해서 안 되고요. 그런데 경금을 쓰려고 봤더니 경금은 아까 경금이 자의 동주 사지요. 동주 사. 그래서 경금은 쓰지 못한다. 따라서 무토를 격신으로 하고 병화를 용신으로 하고 그리고 성용신은 을목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내내 똑같습니다. 대운부터 대운 경금 자, 경진운이 오면 원국과 을경합이죠. 양자는 원국의 경금이 합교되는 것이 아니고 대운의 경금이 을과 합하여 합주 상태가 됩니다. 대운과 유년은 합과 합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묶여있는 상태죠. 원국의 경금도 동일하게 합주 상태가 돼요. 활동성이 현재의 감축. 을목은 월과 일시에 금기가 있고 월에 제왕지.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강한 상태가 돼서 합거. 그러니까 경진운이 오면 원국의 을을 원국의 경과 대운의 경이 쟁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 있는 경금을 시에 있는 을목을 대운 경금이 합해서 합건지 합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수명은 을목으로 계산. 그 다음 사례는 그 전에 2급 4분이 나오는데요. 단명사주인 건 분명합니다. 개해년 갑자월에 사망하는데 개해월에 응하지 않고 그 전월에 응하지 않고 자월에 응하는가. 개해월은 무토가 합류하건 합주 되겠죠. 그러니까 월에서 원국에 작용해서 합류나 합거를 논하지 말고 그 응기
개년, 개년, 개해월. 이 개수는 개해월에 되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천간치가 똑같네요.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이 유년의 기운을 갖기 때문에 원구에 직접 작용한다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음기입니다. 그래서 개수와 해수가 움직여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의 자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자용으로 봐버리면 유년을 볼 때 처음 형, 충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 경우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것은 명리학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깨맞추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토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편은 간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례는 자살한 사례인데요. 갑신, 정묘, 병자, 경인. 격신이 을이고요. 그다음에 용신이 개수, 그다음에 청용신이 경금입니다. 천간에 투간한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화가 물론 같은 주에서 묘를 설하긴 하지만 지지에 신자 수국이 있고 충분히 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류를 보아서 경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수국을 이뤘다, 신자 수국을 이뤘다고 해서 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화수하지만 근은 근이죠. 정화가 무기력하고 경금이 요근하니 간목을 제거할 수 있어서 을목이 주신이 되는 겁니다. 자묘형을 계산할 때 월에 묘가 있습니다. 월에서 역량을 계산할 때 그 형충 합국을 하면 차감해 주는데 이 묘월의 개수 을목을 계산한다고 보면 원래 개와 묘는 자와예요. 바꾸면 자와 묘는 형의 관계죠. 본래 그 형을 수반하는 관계입니다. 자, 묘. 그렇기 때문에 그 형으로서 그 급수를 잃지 않는 거죠. 월은 묘월이고 묘가 형을 입는 것이고요. 자수는 형을 입는 것이 아니고요. 일지화에서 역량을 계산하면 형을 입는다고 보는데 묘월의 자수는 장생이고요. 형만 차감하면 됩니다.
꼼꼼하게 막 앞서가지 마시고 제가 설명상 좀 이렇게 건너뛴 부분이 상당히 되긴 한데 좀 차분히 읽어보시면 제가 이 책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예제 95는 주보치용이나 그다음에 수명 계산할 때 따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2급 6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제 96번 신의 경인, 경진, 개미 해미, 목국, 인해합 간목이 경금이 약하죠. 그래서 간목, 임수 그 다음에 가신, 을목은 신금, 기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도 뭐 쭉 읽어보시면 내용상 특별히 문제가 될 내용은 없고요. 운에서 격신이 오면 윤인에서 그것을 합과하거나 충과하거나 극과하는데 이렇게 응하면 매우 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봐야죠. 갑대운인데 기토가 온다거나 경금이 온다거나 신금이 온다거나 이런 때가 주의할 때라는 거죠. 주보법에서는 음양이 각각의 노선을 가기 때문에 신금이 올 때는 가신, 예를 들어 간목이 격신이라는 가신, 을을 제거하기 때문에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할 때는 그다지 어떤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합이나 충은 흉하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